서울 포함 전국적으로 올해 1월 돈풀기로 시작된 반등장이 끝나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며 2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교통의 혁신. 내년부터 경기도 외곽에서 강남까지 곧 30분도 안 돼서 도착할 곳도 반토막 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신혼집이나 이사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고민이 될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매물이 많이 나와 매매 물량이 쌓이면 집값이 떨어지며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럼 전세로 알아볼까? 라고 해도 요즘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신종 사기가 넘쳐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서울은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곤 하나 아직도 비싸며 금리도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을 대출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하철에서 낭비하더라도 경기도로 이사가곤 합니다. 경기도에서 30평대이면서 서울 3대 업무지구로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하락을 많이 한 현 시점 가장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 궁금합니다. 경기도 30평대 역세권 하락률 탑8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대수 3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하였으며 탑층과 저층인 1, 2층은 시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가가 로얄층인 30층인데 최근 거래가 5층, 6층인 너무 낮은 층도 제외하였습니다. 실거래와 네이버 호가를 모두 표시할 것이며 둘이 많이 차이나면 즉 실거래가가 너무 낮은데 네이버 호가가 높은 경우는 급매일 수도 특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최근 2달 이내 거래된 것만 넣었고 그 이전에 거래된 것들은 다 제외하였습니다. 영상은 하락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말도 안 되는 입지와 지하철과 너무 먼 곳 호재도 없는 곳은 제외하였으며 외곽이어도 서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으면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8년 1월에 지은 16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673세대입니다. 평수 33평 최고 층수 23층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21층이 무려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에 14층이 신고가 5억 9,200을 찍고 마이너스 2억 9천이 빠지며 49% 하락하였습니다. 실거래가 너무 싸 사람들이 파는 가격대가 궁금하여 바로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3억 6천에서 4억 8천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2천에서 2억 5천에 올라와 있어 갭이 1억 3천입니다. 이 실거래는 네이버 호가와 압도적인 차이는 없고 지역 주민 소식도 조용한 것으로 봐선 급매로 확인됩니다. 입지는 의정부선인 의정부시청역이 도보 7분 거리나 의정부서 초등학교가 도보 14분으로 너무 멉니다. 이 아파트도 당장의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북부 쪽의 배우 수요 아파트일 뿐인 이곳은 나중에 GTX-C 의정부역이 개통되면 서울 업무지구를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 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아파트 중 가장 핫한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현 시점 파주에서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7월에 지은 4년차 아파트로 세대수가 무려 3042세대입니다. 평수 34평 최고 층수 29층 방 3개 화장실 2개 4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0월 기준 14층이 5억 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7월에 6층이 신고가 9억 7천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5억 천이 빠지며 47% 하락하였습니다. 파주의 대장 아파트인데 하락률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이곳은 심지어 엄청난 호재가 당장 임박한 곳인데 바로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저층이 6억 8천부터 시작해서 저층 중층인데 10억 8천으로 매물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5천에서 4억 5천에 올라와 있어 갭이 3억 3천입니다. 분명 직거래는 아닌데 네이버 호가 최저가는 6억 8천인데 실거래가 5억 천에 찍혔다. 그 이후 12월에 올라온 실거래가는 19층이 7억 5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들 반응을 확인한 결과 증여거래, 세금성 회피거래, 급매 등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바로 내년인 25년 11월에 GTX-A가 개통이 됩니다. 이 GTX-A는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파주를 강남까지 30분 내로 데려다줄 예정입니다. 중심인 삼성역이 사업 지연으로 당장은 한 번에 접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GTX를 도보 10분도 안 걸려 이용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평내마을 중흥 S클래스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3월에 지은 19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942세대입니다. 평수 36평 최고 층수 20층 방 4개 화장실 2개 4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0월 기준 11층이 무려 3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에 7층이 신고가 6억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2억 7천이 빠지며 45%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4억 5천에서 6억 2천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에 올라와 있어 갭이 1억입니다.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 차이가 많이 나 실시간 커뮤니티 주민 의견을 확인했지만 특수거래 의심의 글은 없었습니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도보 13분 걸리고 백봉초등학교 도보 6분 걸립니다. 이곳은 서울과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이며 경춘선을 타도 오래 걸리고 배차 시간도 길며 인프라도 불편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경춘선에 엄청난 호재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으니 바로 GTX-B 노선이 이곳에 생길 예정입니다. GTX-B 노선은 향후 여의도까지 30분 이내 도달하게 해줄 혁신적인 노선이나 GTX-AB 시중 가장 진행 속도가 느려 당장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진안동 월드메르디앙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11월에 지은 19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436세대입니다. 평수 33평 최고 층수 13층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6층이 무려 3억 7백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5층이 신고가 5억 4,300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2억 3,600이 빠지며 44%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3억 5,200에서 3억 9천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에서 3억 2천에 올라와 있어 갭이 7천입니다. 1호선 병점역 도보 15분, 진안초 도보 10분, 병점초 도보 13분이 걸립니다. 입지가 애매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인근에 인프라가 좋은 동탄이나 수원 영통구가 있고 삼성전자 수원 화성, 기흥 포함 수많은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있어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병점역에 동탄 트램이 생기면 동탄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양주서 히스타일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4월에 지은 10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821세대입니다. 평수 33평 최고 층수 21층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13층이 무려 3억 6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1월에 5층이 신고가 6억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2억 4천이 빠지며 40%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3억 7천에서 4억 6천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1억 8천에서 2억에 올라와 갭이 1억 9천입니다. 1호선 덕정역 도보 10분, 덕정초 도보 5분 걸립니다. 정말 외곽에 GTX-C 호재가 터지며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돈이 몰려 급상승했는데 GTX 신호선은 A 노선과 달리 언제 될지 기약이 없기에 힘이 빠지며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 1단지 동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 2월에 지은 31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1134세대입니다. 평수 32평 최고 층수 17층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13층이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2월에 10층이 신고가 13억 2천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5억 2천이 빠지며 40%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10억에서 12억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6억 올라와 있어 갭이 4억입니다. 무슨 입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이런 하락 거래가 나왔다는 것과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의 차이가 2억 정도 난다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거래 정황을 확인해보니 증여성 거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탑역 도보 7분 야탑초 초품마에다 분당 최고의 학군과 학원과 그리고 인프라 야탑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11정거장 26분이 걸리며 경기도에서 최고의 일자리인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역까지 2번 환승 8분이 걸립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7월에 지은 2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무려 3603세대입니다. 평수 35평 최고 층수 20층 방 3개 화장실 2개 4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19층이 6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3월에 9층이 신고가 11억 3천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4억 4천이 빠지며 3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9억 천에서 10억 7천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4억 8천억에서 5억 5천에 올라와 있어 갭이 4억 3천입니다.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아파트 입주 후 3년차가 되지 않은 아파트로서 2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2년 전에 거래가 된 것으로 다운 거래 특수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 도보 6분 초등학교가 현재는 머나콧 매교초등학교 입주의 초품화입니다. 수원 구도심에 지어진 대규모 재개발 사업 중 하나로서 이 일대가 새 아파트로 크게 바뀌고 있어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인근에 많은 일자리들이 위치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정 거장만 더 가서 수원역으로 가면 GTX-C 노선이 생길 예정이라 이곳도 강남까지 30분이 안 돼서 도착하게 될 강남의 배우수요 아파트로 바뀔 것입니다. 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고덕동 신한인스빌시 근처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4월에 지은 4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613세대입니다. 평수 37평 최고 층수 23층 방 3개 화장실 2개 포베이 구조입니다. 23년 11월 기준 15층이 6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에 17층이 신고가 11억 1천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4억 2천이 빠지며 38%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7억에서 11억으로 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에서 4억에 올라와 있어 갭이 4억입니다. 이기 신도시 고덕 신도시의 3대장보다 브랜드와 입지에서 살짝 밀린 아파트로 1호선 서정리역이 도보 14분, 종덕초등학교가 도보 10분으로 거리가 애매합니다. 이 고덕 신도시는 삼성의 도시로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업장이 지금도 많이 완공되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거대해질 예정으로 엄청난 고급 유동인구들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 학군들도 더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거기다 SRT만 운영 중인 지제역의 KTX뿐만 아니라 GTX-A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발표만 확정되면 더더욱 가치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8곳을 하락률이 높은 순서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발생된 거래는 금리가 엄청 급등할 때 나타난 작년 1차 하락장과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간혹 하나 둘씩 말도 안 되는 하락의 거래가 속출하는 분위기. 과거에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받았으나 만기가 도래해 고금리로 전환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매물, 세금 문제 등으로 급매로 내놓는 매물, 증여매물, 지인간 거래, 다운계약 등등이 발생하며 이게 진짜 하락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의심을 하긴 하나 금리 인상 당시에도 그랬고 하락장엔 이런 거래들이 점점 하나둘씩 늘어나며 심리가 죽고 버티다 못한 거래들이 점점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고금리가 당장 해소가 되면 좋을 것이며 경제 강국 미국에서도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시장 금리가 내려오고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맞으나 금리를 함부로 내렸다가 기껏 억눌러나 잡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염려에 고금리가 당장 해소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하락 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너무 비싸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환호를 반대로 내 집이 하락 거래가 한두 개씩 발생하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건 특수거래야 등등의 반응을 보일 것이기에 내가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하길 희망하면 이 아파트의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